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지영입니다. 2026년 4월 15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경제와 산업 이슈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실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식들이 겉보기에는 벤처, 제약,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분야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현상들이 이면을 가만히 파고들면 결국 시장과 대중의 신뢰, 이 신뢰를 어떻게 획득하고 또 구체적인 자본이나 혁신으로 환산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들입니다. 아, 신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자본으로 환산되는지 가장 날것의 생태계인 스타트업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네,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기사죠. 네, 그 벤처 자금 조달 지원 프로그램 성과가 기사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참여 기업이 총 3,339개고 그중에서 1,026개 업체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금액이 무려 9조 2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네, 근데 저는 금액도 금액인데 이 성공률, 그러니까 투자 유치율이 30.7%라는 거. 이거 보고 솔직히 기자님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이거 국책은행이라고 그냥 눈먼 돈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거 아니야? 였거든요. 아,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인 기업 설명회, 그러니까 IR 성공률이 10% 안팎이면 진짜 대박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30%라니 이거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막 프리패스 주는 것만큼 엄청난 타율 아닌가요? 네, 수치만 보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 VC, 즉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돈을 막 뿌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오히려 기준이 엄격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반대로 초강력 필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깨지는 단계가 바로 실사 단계거든요. 아, 이 회사 기술이 진짜인지, 재무 상태 빚이 없는지 막 검증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 검증에 엄청난 기회비용이 드는데 산업은행이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먼저 1차적으로 깐깐하게 스크리닝을 쫙 해서 무대에 올린 기업들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될 엄청난 검증 작업의 상당 부분을 국책은행이 대신해 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미 보증된 기업들이 올라오니까 투자 결정이 훨씬 빠르고 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은행이 단순한 대출기관에서 벤처 생태계의 거대한 신뢰 플랫폼으로 진화한 겁니다. 진짜 플랫폼이네요. 기사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니까 여배우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아로셀 판매사죠. 그 FICC의 박예훈 대표도 이렇게 수많은 유력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를 설명한 건 처음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2028년 상장을 앞둔 기업이 전국 단위 투자자들을 한 번에 쫙 만날 수 있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일이거든요. 보니까 FICC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가진 노타,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수거하는 리코어 같은 기업들도 다 투자를 받았던데 AI나 폐기물 처리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네, 그 다양성이 이 넥스라운드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막 특정 유행 타는 섹터에만 돈이 쏠리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만 입증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통산업, 첨단산업 가릴 것 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이렇게 국책은행이 제공하는 신뢰가 벤처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생태계를 키우는 과정을 짚어봤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제 이 시간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들고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장기 투자 결실, 바이오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무려 15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을 견뎌낸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야기죠. 네, 맞아요. 1호 신약인 SB303이 드디어 글로벌 임상 1상에 돌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사에서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2010년에 삼성그룹이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쪽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로부터 딱 15년 만에 FDA 승인을 거친 자체 글로벌 신약 임상이 들어간 거거든요. 와, 15년이라? 진짜 아득한 시간입니다. 미국이랑 한국 등 4개국에서 149명 환자를 대상으로 2030년 7월까지 임상을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님, 제가 이 기사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 신약에 적용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이었어요. 그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에서 나오는 넥틴4 단백질을 타깃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 유도 미사일 같은 거죠?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암세포만 콕 집어서 타격하는 미사일이죠. 근데 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ADC는 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네, 있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특정 암세포 표면의 신호, 즉 기사에서 말한 넥틴-4를 정확히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의 항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폭탄, 마지막으로 이 둘을 연결해주는 링커예요. 아, 그러니까 넥틴-4 단백질이라는 게 일종의 접근 벙커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전파 신호 같은 거고 내비게이션이 그 신호만 쫓아가니까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는 거군요. 맞아요. 과거 화학 항암제는 융단 폭격이라서 피하 식별 없이 막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환자들 머리도 빠지고 부작용이 심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들 고통스러워하시죠. 근데 ADC는 그 넥틴-4 신호만 딱 따라가서 암세포 내부의 특정 효소를 만났을 때만 폭탄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링커 기술이에요. 링커라면 그 폭탄이랑 내비게이션 연결하는 거야? 네, 피 속을 막 떠다닐 때는 폭탄이 절대 분리되면 안 되고 오직 암세포 내부의 특정 효소를 만났을 때만 끊어져야 하거든요. 이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 시장 자체가 2028년에 44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와, 44조 원. 근데 2010년에 씨앗을 뿌리고 또 바이오시밀러라는 든든한 줄기를 거쳐서 진짜 신약이란 열매를 맺게 된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진짜 무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는 걸 넘어서는 구조적인 캐시카우의 힘이죠.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 약간 IT 업계의 아마존이 떠올랐어요. 그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로 엄청 안정적인 현금을 쫙 빨아들이면서 그걸로 온갖 위험한 신사업에 돈을 쏟아붓잖아요. 삼바에피씨도 바이오시밀러로 돈 벌어서 신약에 투자하는 완전히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오, 굉장히 날카로우신 통찰입니다. 정확히 그 구조예요.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 역량이랑 엄청난 현금 창출력을 이미 확보했거든요. 아, 흔들리지 않는 재무적 토대가 이미 있군요. 네, 작년 11월에 지배구조 재편한 것도 이런 고위험, 고수익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고요. 아마존처럼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매년 1개 이상 신약을 임상에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벌써 두 번째 신약도 전임상 단계에 있고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바이오 산업을 봤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자국 시장에서 굳건한 신뢰를 다지고 그걸 무기로 다시 글로벌로 나가는 또 다른 산업 성과가 있죠. 아,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 출범 10년 4개월 만에 내수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누적 100만 2,998대에 기록했습니다. 전세 판매량 비중을 좀 뜯어보면요. 세단이 61.8%, SUV류가 38.2%예요. 단일 모델 2위는 G80 세단이고요. 네, G80이 무려 42%를 견인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기사 보니까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150만 대인데 그중 국내 판매 비중이 64%예요. 10대 중 6대 이상이 한국에서 팔렸다는 건데 명색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라면서 이거 너무 내수용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근데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생리를 딱 이해하시면 이 64%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떤 생리인가요? 전 세계 어떤 럭셔리 브랜드도요. 자기 안방인 자국 시장에서 임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해외에서 절대로 프리미엄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대중차 브랜드들이 예전에 럭셔리 론칭했다가 실패한 뼈아픈 사례들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벤츠나 BMW가 독일 CEO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선택받는 것처럼 제네시스도 전체 판매의 64%가 국내라는 건 우리 독자님들을 포함한 국내 소비자들이 엄청 든든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줬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주요 임원들이랑 소비자들에게 먼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로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아까 G80 세단이 42%로 1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법인차나 임원용 세단으로 합격점을 제대로 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이시혁 사업본부장이 국내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들 품질 기준이 현미경처럼 진짜 깐깐하잖아요. 그 요구를 10년간 충족시키면서
브랜드를 쫙 담금질해온 셈입니다. 그 단단한 베이스 캠프 덕분일까요? 그 정의선 회장 행보를 보니까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 경제 포럼에 전용 라운지까지 만들고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고요. 네, 단순한 자동차 전시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핵심 포럼 한가운데로 쑥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정 회장이 남긴 메시지가 핵심인데요. 어떤 메시지였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며 현대차는 경쟁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선진 브랜드 뒤따라가던 마인드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링 위에서 직접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철저한 자신감이죠. 야, 안방 100만 대 돌파라는 팩트가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더 논리적으로 들리네요. 자, 이렇게 벤처든 바이오든 자동차든 민간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결국 룰 자체가 공정하다는 대중의 신뢰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그 룰을 만드는 정부 정책이 불투명하다면 쌓아올린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투명성 지시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해보죠. 정책 위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이게 수위가 엄청납니다. 네,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점검을 했죠. 단순한 공직기강 차원을 넘어서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니까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아주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니, 복사하는 직원까지 배제하라는 건 정말 현미경을 들이대듯 한치의 이해관계도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엄청난 의지잖아요. 국토부 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좀 너무 지나친 통제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요. 원천 차단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사에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정책 정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건 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비대칭 정보거든요. 아, 미리 알면 돈이 되는 정보니까요? 맞아요. 복사하는 직원, 즉 실무 말단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그 즉시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투기가 발생합니다. 정책 정보가 자산 증식 도구로 전락하는 걸 말단부터 최상위 결재권자까지 구조적으로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신호로 시장은 읽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기사에 보도된 팩트만 놓고 봐도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서 과장급 이상을 넘어 전 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긴장감이 대단하겠네요. 그리고 또 뼈 있는 비유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관료 조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죠. 선출된 지휘관의 의지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밀려서 회색으로 흐리멍덩하게 변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형사처벌 남발을 지향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가자고 했더라고요. 네, 모든 행정 위반을 범죄로 만들면 민간 경제 활동이 너무 위축되니까요. 범죄 낙인 대신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행정을 합리화하자는 진단이었습니다. 덧붙여 중동전쟁 관련해서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평화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의 투자 성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호 글로벌 신약 임상 돌입, 제네시스 내수 100만대 돌파,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지침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 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